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커피의 라인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이엔드 커피라고 해서 요즘에 좀 스페셜티랑 좀 차별화 주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단어의 커피를 하나 가져가고, 이 용어가 웃기긴 한데 일반적인 스페셜티 커피 하나, 나머지는 취향에 따라서 좀 프리미엄 커피를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프리미엄 커피를 넣었을 때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안 넣는 데도 있고요. 그냥 사장님들 취향이 산미가 없는 커피는 별로 안 좋아하셔서 안 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이렇게 등급별로 넣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흔한 거는 산미 있는 커피랑 고소한 커피 이렇게 나눠서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요런 이제 두 번째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커피의 등급을 나눠서 판매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커피 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농장이나 브랜드를 보고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저는 가격입니다. 물론 이건 식자재이기 때문에 싸면은 일단은 품질이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싸기는 되게 힘들어요. 예전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보가 되게 불균일하다면은 좋은 게 싸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같이 정보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사실 좋은 게 싸게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거는 다 싼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맛이 없어서 싼 거예요. 커피 자체, 그러니까 커피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싼 커피 중에 좋은 커피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진짜 운 좋으면은 1년에 한 개 정도 발견될까 말까 해요. 그리고 그런 커피들도 다음번에 들어올 때는 가격이 확 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농장에 커피가 들어왔는데 COE랑 비슷한 등급의 랏이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그것과 동일한 랏이 입상을 했다거나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좀 상대적으로 좋은 커피들이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싸게 구하는 건 좀 힘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너무 비싸게 주고도 좋게 산 것도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저희는 어쨌든 간에 판매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인풋, 그러니까 투자금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리턴, 아웃풋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IT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이샤 이런 거라고 해도 너무 지나치게 비싸게 주고 구매를 하면은 판매하기도 힘들고 수익률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그 원가 대비해서 수익률을 똑같이 비례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판매처나 어떤 나만의 팬덤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 잔에 2, 3만 원짜리도 그냥 팔면 됩니다. 하지만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잔에 사실 10,000원 이상 넘어가면은 좀 판매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두를 선택할 때 등급별로 선택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격을 기준으로 해두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상권마다 달라요. 상권마다 소화할 수 있는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내 상권에 맞는 가격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사실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 주변에서 소비 수준 같은 걸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맛있게 즐기시기에 나쁘지 않은 가격대를 등급별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석커피에서는 딱 진짜 친한 손님한테 얘기했을 때 사장님 커피면은 한 3달에 한 번 정도는 진짜 준내 마음 아프지만 11,000원짜리도 한 번쯤은 사 먹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 말은 일단 10,000원 넘어가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8,000원, 9,000원 정도인데 파나마 게이샤에 제가 7,000원, 6,000원, 500원, 6,500원 이렇게 판매한 적이 있어요. 물론 레시피를 조정했습니다. 그래도 별로 안 남겠죠. 근데 손님들께서 말씀하시죠. 사장님 이렇게 팔면은 남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팔면 안 남죠. 그냥 제가 마시고 싶어서 그렇게 팔았던 거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 손님 입장에선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산을 굉장히 싼 투입 비용으로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중을,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손님들을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저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는 돼야 좋은 커피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 장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번에 뭐 예를 들면 원두 가격 올리면서 납품처가 한 두세 군데 정도 끊겼는데 뭐 끊길 거 생각하고 그냥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똑같은 가격으로는 품질이 지속성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올린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단은 뭐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폭리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 그리고 동시에 판매자 입장에서도 너무 적은 낮은 순이익률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가격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애초에 그게 안 되는 상권이면은 저는 차라리 그냥 산미 있는 거, 산미 낮은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운석 커피에서는 사실 뭐 10,000원짜리 커피는 잘 수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판매하는 커피가 5,500원에서 6,500원 사이에요. 일단은 5,000원 미만으로는 핸드드립으로 판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가세 빼고 나면은 거의 4,500원인데 부가세가 제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가세 높게 지켜봤자 세금만 많이 지키고 별로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왕 찍힐 거면은 뭐 저도 솔직히 판매하고 후회 안 하고 기분 좋게 팔고 손님들께서도 부담 없으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5,500원을 가장 낮은 가격의 핸드드립으로 잡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격을 선택한 이유는요, 10,000원짜리 커피 그냥 항상 팔 수 있죠. 사실 뭐 9,000원짜리 10,000원짜리 커피 한번 드셔보시면은 그것만 드시기도 하고 또 언제 들어와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압도적인 다수는 아닙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자, 두 가지 커피의 예를 들게요. 그러면 하이엔드 커피와 일반적인 스페셜티 커피. 하이엔드 커피로 뭐 20만원짜리 1kg에 뭐 20만원짜리 게이샤가 있고 1kg에 뭐 4만원짜리 케냐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노무원가나 제조에 들어가는 간접비를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원가로만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은 조건은 판매 가격은 게이샤는 일단은 커피를 10,000원 이상 받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10,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스페셜티 커피 케냐는 5,500원으로 판매 가격을 잡을게요. 추출 레시피는 원두 20g을 쓰는 레시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생두 1kg을 볶고 나서 뭐 색도 재고 커핑하는 용량을 제외하면은 뭐 800g 정도 나오니까 20g 기준 레시피로 잡으면은 40잔 나오겠죠. 그러면 40잔이면은 매출로 치면은 게이샤는 40만원 정도의 매출이 잡힐 거고요. 그리고 케냐는 22만원의 매출이 잡힐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원가 대비 수익률을 한번 구해 볼게요. 40만원을 원가 20만원으로 나누죠. 그러면은 2죠. 2에서 마이너스 1 하면 1이죠. 1 곱하기 100 하면은 100%예요. 그러니까 이제 20만원짜리 생두를 만원에 팔았을 때 원가 대비 수익률은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원이면은 20만원을 번다는 얘기겠죠. 케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2만원을 4만원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5죠. 5.5에서 1을 빼죠. 그러면 4.5예요. 4.5 곱하기 100% 하면은 450%죠. 수익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타 어떤 제조 간접비나 직접 노무원가를 한번 넣어 볼게요. 노무원가 인건비로 넣겠습니다. 900원 정도 잡을게요. 추출할 때 5분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뭐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게 해서 좀 계산 깔끔하게 하면은 5분을 900원으로 잡아보고요. 핸드드립으로 판매한다고 하면은 종이 필터 가격 한 150원 정도 될 거고, 종소세는 뭐 표준마다 다르겠지만 150원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인건비 900원에 필터 비용 150원, 그리고 종소세 비용 150원, 그리고 부가세는 판매 금액의 10%로 해볼게요. 첫 번째 원두 10,000원에서 부가세 10%를 빼요. 그러면 9,000원이죠. 9,000원에서 이제 원가 5,000원을 뺍니다. 그럼 4,000원이에요. 4,000원에서 인건비 900원 뺍니다. 그러면 3,100원이죠. 3,100원에서 그러니까 필터랑 종소세 300원 빼면은 2,800원이죠. 2,800원 정도를 이제 순이익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케냐는 부가세 550원을 뺍니다. 그러면은 5,500원에서 550원 빼면은 4,950원이죠. 여기서 인건비 900원을 날려요. 그러면은 4,050원이죠. 원가는 20g 하면 1,000원이겠죠? 1,000원을 날립니다. 그러면은 3,050원이에요. 3,050원에서 아까
필터 가격 150원 뺍니다. 그러면 2,900원, 2,900원에서 종소세를 빼면은 2,750원이죠. 그러니까 게이샤를 팔면은 순이익이 2,800원 정도 남는 거고요. 그리고 케냐를 팔면은 2,750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5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50원 이득을 보기 위해 저희가 짊어져야 하는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은 현금성이 안 좋죠. 그러니까 큰 돈이 나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 케냐 5kg 사면은 20만 원 정도 드는데 게이샤 5kg 정도를 사면은 100만 원 정도가 들죠. 더군다나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이라 하더라도 어떤 전체적으로 돈의 가치가 아주 낮지가 않는 측면이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한 번에 훅 빠지는 게 현금 흐름 면에서 좋지는 않죠. 일단 그리고 재고니까요. 구매하는 순간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스팅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그리고 추출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로스가 발생하는데, 로스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불량품이 발생했을 때 손실액이 크죠. 케냐 만약에 날려 먹으면은 4만 원도 아프잖아요. 근데 게이샤 이제 로스팅 잘못해서 날려 먹으면 20만 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로스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시간의 리스크가 있겠죠. 커피가 볶여진 다음에는, 생두 상태에서는 보통 1년 정도 간다고 쳐도 커피가 볶여진 다음에는 어쨌든 간에 30일에서 45일 내로 소진을 하는 게 가장 맛있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커피를 사 먹을 때, 물론 알고 드시는 분들은 바로 드시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커피를 드시는 분들께서는 5,500원짜리 커피와 10,000원짜리 커피가 있을 때 아무래도 5,500원짜리 쪽에 좀 더 눈이 많이 가고 판매율도 실질적으로 좀 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겠죠.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다 판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또 하나의 리스크죠. 그런 이런 세 가지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사실 10만원, 15만원짜리 커피를 파는 게 손님한테든 업주한테든 별로 이익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손님들도 맛있는 커피를 기분 좋게 계속해서 드실 수 있어야 좋은 거지. 내가 어떤 자주 가는 가게가 잘 안 돼서 사라지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저 같으면은 꽤 괜찮은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를 해서 나머지 이런 차익들을 모아서 그라인더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필터를 바꾼다거나 추출 기구를 바꿔본다거나 아니면은 레시피 테스트를 더 많이 해보고 데이터를 쌓는다거나 이런 쪽이 좀 더 효율적이고 손님들한테 더 좋은 음료를 서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만약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잔에 3, 4만원 그냥 판매가 되는 매장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판매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요 말씀들 드린 거는 일반적인 매장에서 이제 생두를 구매할 때, 라인업을 짤 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맛이라는 가치에만 꽂힐 게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수익률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고 라인업을 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을 생각을 하고 재료 선별을 하자. 그리고 아웃풋의 변동이 심할수록 위험 대비 수익률 측면에서 좋지 않다. 아웃풋이 요동칠수록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잔잔하게 수익률이 15%나 요렇게 15%나 결과적으로 만약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15%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해서 한 번에 먹어서 이걸 끝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아주 저점에 사서 팡 한 번에 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꾸준히 팔아야 되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런 생두 가격, 그러니까 내가 비싸게 주고 생두를 샀는데 테이스팅 해보니까 생각보다 손님들한테 팔 때 이 가격에 파는 거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러면 가격을 당연히 낮춰야겠죠. 마이너스 안 보는 선에서 실력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안 되면 갖다 버리겠지만 레시피 잡아서 판매를 할 거잖아요. 근데 요 원가 대비 다른 평소에 판매했던 것만큼은 비싸게 안 팔 거잖아요. 못 팔죠. 왜냐하면 저희가 먹어봤을 때 이 정도 맛이 아니니까요. 근데 애매해요. 이 정도보다 맛있는 것 같아. 그럼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비싸게 팔 때 가격은 이렇고, 그리고 품질 안 좋아졌을 때 확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다시 먹어봤는데 이 커피는 괜찮은 것 같다 해서 또 확 가격 오르고, 이렇게 뭐 생도와 품질 대비해서 판매 가격이 아웃풋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냥 꾸준하게 괜찮은 커피를, 중상 정도의 커피를 판매한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니까요.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 뭐 어떤 브랜딩, 무형의 가치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커피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생두 자체만으로 로스팅해서 판매할 때 어떤 IP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나?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IP 되려면은 진짜 뭐 가공 방식을 우리가 만든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비싸도 해볼 만한 거죠. 네. 근데 지금같이 모든 재료를 모든 로스터들이 다 쓸 수 있는데, 그리고 물론 맛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젠 다 평타 이상 치고 다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변별력이 거의 없어요. 그게 만약에 변별력이 된다면은 뭐 사람들이 인스타 이런 거 안 하겠죠. 예. 다 그냥 맛으로만 승부하겠죠. 결국에는 이 재료만으로 브랜딩, 무형의 가치가 형성되기 쉽지 않은 시장에서 어떤 이런 고가의 재료를 써서 브랜딩을 하는 거는 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너무 이렇게 고가의 생두를 쓰는 것보다 저는 좀 이렇게 좋은 커피를, 나만의 기준에서 좋은 커피를 꾸준히 잘 파는 것. 제가 나만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동네 상권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저희 손님들이 좋아하는 커피 스타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근데 어느 정도 수치화를 해두는 거죠. 저희 손님들께서는 약간 더 구워진 맛을 좋아해요. 그랬을 때 하이에서 시티 사이를 손님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세요. 그리고 500g 판매가 많고 집에서 필립스 머신으로 내려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맛있었다는 커피를 얘기를 들어본 거를 로스팅 프로파일로 했을 때는 1차 크랙 기준으로 모든 커피가 그렇진 않겠지만 대개는 이제 10분 정도의 1차 크랙이 터진 커피, 그리고 디벨롭먼트 레시오는 14에서 14% 정도의 커피를 가장 좋아하세요. 제가 핸드드립으로 내렸을 때는 좀 그 끝에 나는 구워진 토스트한 향이나 좀 비터함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손님들께서는 그걸 좀 더 좋아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기계로 내리셨을 때 그게 가장 맛있다는 피드백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뭐 저는 그거에 맞게 파악을 해서 좋은 원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무산소 발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버리면은 너무 가끔 제가 쓰는 로스터기와 로스팅 환경에서는 맛 자체가 너무 강하게 킥이 때리듯이 들어와요. 그리고 외면이 일단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오일도 빨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커피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커피더라도 저희 손님들한테 좋은 커피는 아닌 거예요. 저희 손님들한테 좋은 커피는 500g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으로 26,000원에서 28,000원에 뭐 케냐 마이크로랏 AA 정도예요. 예. 그 정도의 커피를 아까 말씀드린 디벨롭먼트 레시오로 볶았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좋은 커피는 그 커피인 거죠. 이 정도의 중상급 커피를 그냥 꾸준히 판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손님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고, 그리고 판매하는 저 입장에서도 뭐 일단은 뭐 재고 부담이 대량 구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로스팅 프로파일도 많이 안 바뀌고 판매하기도 좀 용이함. 이것도 재고랑 연결되네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런 가격이 들쑥날쑥한 고가의 커피보다는 조금 안정된 커피를 하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